청군이봉은 우화에서 유래한 성어로 당나라 장작에 지은 조야 첨제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군이봉은 상대방이 만든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갚아주는 것을 비유합니다. 당나라의 여왕제 측천무후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홍리를 등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웅과 내준신이라는 두 사람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무고와 고발, 그리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이용하여 수많은 강직한 문무권리와 평민 백성을 살해했습니다. 한 번은 측천무후에게 밀고서 한 통이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주웅이 다른 사람과 연계하여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크게 분노하여 내준신에게 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내준신은 마음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웅은 교활하고 간사한 자라 고작 밀구서 한 통만으로는 그가 실토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면 황제 폐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니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심한 끝에 그는 마침내 기발한 계책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풍성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내준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우인 제가 평소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죽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형님께서는 혹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주흥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준신은 즉시 매우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주웅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항아리를 하나 구해 그 주위를 숯불로 뜨겁게 달군 다음 죄인을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래도 자백하지 않을 일이 있겠소? 내준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는 즉시 부하를 시켜 큰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웅이 말한 대로 항아리 주위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궁에서 누군가 형님께서 모반을 꾀한다고 밀고하여 폐하께서 저에게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형님께서 직접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주시지요. 주웅은 이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쨍그랑하고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땅에 무릎을 꿇고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내준신 자신도 홍리였기에 그는 주웅의 사건 처리 방식과 특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는 측천무후가 내린 임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즉, 주웅이 스스로 계략을 짜게 한 다음 그를 바로 그 계략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는 가히 상대방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되갚아준다는 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어 이야기 속에서 내준신은 상대방의 방식으로 대갚아준다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교묘하게 주웅을 벌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장차 스스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청할 청. 청하다, 부탁하다, 초대하다는 뜻의 공손한 표현입니다. 부디 뭐뭐 하십시오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임금군. 임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로 그대,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입,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독,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준신과 주흥이 마주 앉은 연회 장면에서 시작해보죠. 겉보기엔 그냥 술자리 같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시적 정의의 상징이 되었는지,
또 무측천 시대라는 배경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고 어디부터가 꾸며진 이야기인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장면이 정말 강렬하죠. 내준신이 동료인 주흥을 식사에 초대해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봅니다. 아, 요즘 죄수들이 영 입을 안 여는데 혹시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떠보는 거네요. 그러자 주흥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방법을 알려주죠. 네, 그거야 쉽죠. 큰 항아리를 불에 달궈서 그 안에 넣으면 제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다 불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바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준신의 태도가 싹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내준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항아리를 가져오게 시켜요. 불까지 피우고요. 그리고는 주홍을 차갑게 보면서 말하죠. 마침 당신에 대한 고변이 있는데 청컨대 이 항아리로 들어가 주시죠. 청, 군, 입, 옹. 와, 자기가 만든 방법에 자기가 걸려들 줄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주흥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 실토했겠네요. 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새파랗게 질려서 바로 죄를 인정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함정 수사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좀 특별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바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 무축전이었거든요. 당신이 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정통성 논란도 있었고 기존의 당나라 황실 세력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권력 기반이 좀 뭐랄까 좀 불안정했죠. 아하, 그래서 내준신이나 주흥 같은 그 홍리라고 불리는 가혹한 관리들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공포 정치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찍어 누르고 또 새로운 자기 세력을 치우려 했던 겁니다. 고발을 막 장려하고 정말 끔찍한 고문 방법들이 동원됐어요. 그 내준신이라는 인물은 특히 더 악랄했다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나직경이라고 해서 죄를 어떻게 만들고 엮어내는지 그 방법을 체계화한 책까지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책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청군이퐁 이야기 속에서는 내준신이 뭔가 악당을 처단하는 역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내준신이 주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말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야기랑 실제 역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근데 그럼 이 항아리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청군이뽕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당대 공식 역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구당서나 신당서, 그리고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 같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책에는요. 주흥이 모반 혐의로 고발당해서 유배를 가던 중에 자기한테 원한 있던 사람한테 살해당했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항아리 얘기는 없어요. 그럼 그 극적인 장면은 다 뭐죠? 처음 기록된 건 당나라 때 장작이라는 사람이 쓴 조야첨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정식 역사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당시에 떠돌던 야사나 재미있는 소문 같은 걸 모아놓은 책, 일종의 설화집에 가깝죠. 심지어 원본도 없고 후대의 다른 책에 인용된 형태로만 남아있어서 원형 그대로인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아, 공식 기록은 아니고 설화집에만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사마광 같은 대학자도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는지 자치통감에 실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이 이야기가 가진 아주 강력한 매력 때문일 겁니다. 바로 권선징악의 메시지, 흔히 말하는 시적 정의, 포에틱 저스티스 때문이죠. 자기가 만든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가 당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주는 통쾌함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악당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는 모습. 이게 사실이던 아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또 어떤 도덕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딱딱한 역사 기록보다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또 감정적으로 와닿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청군이봉이라는 말이 자기가 꾸민 계략에 자기가 당하다 또는 함정을 파놓고 남을 유인하다는 뜻의 성어로 굳어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처음에 그 무시무시한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나중에는 문학작품에서도 비유적으로 쓰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일상에서 농담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빗댈 때요.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 또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포에 기반한 통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교훈도 담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보면 출처도 불분명한 설화가 정식 역사 기록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야기 자체가 가진 힘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청군이뽕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건조한 사실보다는 아기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이 시적 정의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위안과 어떤 강력한 교훈을 얻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